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강사 차소호입니다. 자, 개념원리, 확률과 통계 선생님이 새롭게 강좌 촬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영상인데요. 첫 번째로 우리 개념원리 교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두 번째, 선생님 강좌의 특별한 점은 뭔지, 세 번째,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생각을 하면서 강좌를 따라오시면 되는지 이렇게 정리하고 간단하게 OT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첫 번째, 개념원리 교재는요. 가장 먼저 단계적으로 정말 잘 짜여진 구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개념 정리가 되어 있는데, 물론 이 개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당연히 주요 개념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여기다가 추가로 개념 원리는 뭐까지 되어 있냐면 자주 나오는 혹은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만한 그런 문제 유형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런 문제 유형들을 어떻게 풀이하면 좋을지까지 풀이 방법들이 다 개념 정리에 추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선생님이랑 쭉 다 같이 정리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에 대한 대처도 훨씬 더 수월하게 가능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커다란 장점이다. 그 다음에 또 개념이 끝났어. 그러면은 바로 그냥 실전 문제 들어가면 좀 당황스러울 수 있잖아. 약간 연결고리가 필요해. 그 연결고리가 바로 개념원리 익히기예요. 개념원리 익히기는 정말로 그 개념 자체를 가지고 한 줄 풀이 혹은 그냥 바로 보자마자 그냥 써놓을 수 있는 빈칸 채우기, 이런 느낌의 부담 없는 문제가 구성되어 있는데 개념 바로 다음 페이지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좌를 들어오시면요, 선생님이랑 개념 정리를 쭉 한 다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잠깐 멈춰요. 그러면 개념 원리 익히기를 쭉 풀어보세요. 그리고 돌아오세요. 그러면 한 5분도 안 걸릴 거야, 다 푸는데. 쭉 푼 다음에 선생님이랑 다시 와서 여기서 헷갈렸던 게 있다면 선생님이 쭉 설명하면서 다시 정리해 주니까 그런 부분까지 짚고 개념을 완벽하게 한 번 더 깔끔하게 돌린 효과를 내면서 문제풀이로 넘어갈 수 있어. 그러면 문제풀이로 들어가면요. 자, 필수 예제와 발전 예제라고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 교재마다 위쪽에 필수 예제, 그리고 아래쪽에 확인 체크라고 구성되어 있는데, 선생님이랑 본 강의에서는 필수 예제에 있는 모든 발전 예제까지 포함해서 위에 있는 문제들은 싹 다 천천히 순차적으로 다 정리하고 그리고 다 풀어줄 겁니다. 추가적인 설명도 다 해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랑 선생님이랑 꼭 시험에 나오는 유형들, 자주 나오는 유형들, 대표 유형들을 쭉 정리가 된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스스로 선생님 근데요 제가 이걸 설명을 듣긴 했는데 이해가 된 것 같긴 한데 제가 혼자 풀어도 잘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좀 의문점이 생길 수 있잖아. 이 개념 원리의 진짜 커다란 장점이 뭐냐면 확인 체크 문제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해줘요. 여기 있는 필수 예제에다가 똑같은 유형인데 숫자만 바꿔서 확인 체크 문제가 딱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 체크 문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보시고 잘 풀리네? 그러면은 정확하게 내 거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니까 스스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길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확인 체크다. 물론 확인 체크 모든 문제도 다 선생님이 해설을 촬영해 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발전 예제는 이게 있는 단원도 있고 없는 단원도 있어요. 좀 내용이 좀 어려운 단원이면 그럼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 그럼 그 어려운 문제의 맛보기 문제처럼 발전 문제라고 해서 맨 뒤에 한두 문제 정도가 추가돼 있어요. 그것도 똑같이 선생님이 다 설명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으면 얼추 개념 정리도 꼼꼼하게 됐고 문제풀이도 꼼꼼하게 됐고 내가 제대로 따라갔는지 확인도 한 거지. 그럼 총정리를 해야지. 그렇죠? 단원마다 바로 총정리로 넘어가는 단원이 있고요. 간혹 가다가 좀 어려운 단원이거나 아니면 좀 특별한 단원이면 이런 식으로 특강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건 없는 단원도 있어요. 이 특강은 두 가지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교육과정을 좀 넘어가지만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지만 단원이 좀 어렵고 그리고 이 단원 문제 풀 때 좀 힘들까봐 도움을 주겠다는 꿀팁이 혹은 스킬이 들어가 있는 특강 파트가 있고요. 또 다른 특강 파트는 이 단원의 개념이 좀 어려워서 개념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쪽에서 예전에 배웠던 어떤 개념들이 있으니까 그걸 복습을 하면 도움이 될 거야. 그걸 먼저 예상해서 복습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깔아놓는 특강도 있고요. 어쨌든 여러모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한 특강 파트니까요. 선생님이 특강 파트에 있는 모든 내용들도 다 빠짐없이 수업 강의에 촬영해서 녹여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진짜 다 끝나면 이제 찐으로 단원 마무리를 해야죠. 단원 마무리는 항상 연습 문제 풀이로 합니다. 이 연습 문제 풀이는요. 역시나 단계적으로 너무 이쁘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스텝 1, 2, 실력 업 이렇게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스텝 1은 기초 개념 다시 까먹었을까 봐 복습하는 문제들 몇 개. 이게 끝나면 바로 스텝 2로 넘어가서 스텝 2는 실전 문제, 필수 예제나 발전 예제에서 풀었던 그런 문제들 혹은 그보다 조금 더 어려운
찐으로 내신에 등장할 만한 문제들이 모여 있고요. 거기까지 연습이 됐으면 실제 교육청이나 아니면 수능평가원 기출문제 중에서 4점짜리 기준으로 아니면 내신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서 많이 복잡한 문제들만 모아서 실력업이라고 해서 문제수가 많진 않고요. 알맞게 적당히 잘 들어가 있어요. 이 문제풀이까지 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쭉 문제풀이 하면서 선생님이랑 점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 단원 끝났어. 기초 개념부터 모의고사 4점의 어려운 문항까지 한 방에 그냥 정리가 끝나버린 상태가 되는 거니까 나쁘지 않죠. 탄탄하게 딱딱딱 다지면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모든 단원이 이렇게 구조가 짜여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구조대로 천천히 한 단원 한 단원 선생님이랑 격파해 나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개념원리 책 소개였고요. 그 다음에 왜 선생님 강좌를 들어야 돼요? 하면 첫 번째, 여러분들 복습 잘 안 하죠? 그렇죠? 복습이 되게 중요해. 이거는 인정하긴 할걸. 근데 개념 공부에서의 복습은 진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개념 공부에서의 복습은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은 개념 공부라는 게 처음으로 내가 무언가 개념을 맞이하는 그런 공부잖아. 이걸 예전에 했어가지고 막 다시 복습하는 그런 공부도 개념 공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낀단 말이야. 매번 단원을 시작하잖아? 그러면 나한테는 다 너무 낯선 세계야. 다 낯설어. 이번 단원 끝났어. 휴, 겨우 적응한 것 같다. 다음 단원 넘어가. 또 새로운 내용 또 얘기하니까 또 낯선데?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단원을 진행하다 보면 예전에 공부했던 부분 좀 까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복습이 꼭 필수예요. 특히나 개념 공부에서. 근데 잘 안 하니까 강제로 선생님이 넣었어요. 이게 뭐냐면 매번 이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서 제일 핵심적인 거 4개만 선생님이 직접 뽑아서 OX 퀴즈로 만든 겁니다. 이건 우리 교재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수업 시작하면 화면에 탁 띄워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볼 수 있겠죠. 내가 이걸 잘 풀었어? 그러면 개념 복습 잘 된 거야. 잘 못 풀었어? 그러면 이전 시간 내용 사실 나 제대로 모르네. 다시 가서 좀 돌아보고 올까? 라고 점검할 수 있겠죠. 물론 선생님이 전부 다 선생님이요? 전부 다 하나하나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어떤 의미였는지 다 설명한 다음에 간단하게 짧게 설명해 드리고 본격적인 내용으로 넘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복습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강점이라고 또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내신 체크. 선생님이 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연습 문제 풀이를 할 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문제니까 여기 있겠지 하고 열심히 풀겠지만 그래서 선생님 실제로 제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뭘 풀게 되는 건데요. 이게 또 궁금할 수 있단 말이야. 진짜 나오는 건 뭐예요? 다 체크해놨죠. 이런 식으로 문제마다 다 내신 체크라고 해서 내신에 정말 자주 출제되고 꼭 출제되는 유형들을 선생님이 필기를 시켜드립니다. 화면에 그 문제 띄워놓고 내신 체크 위에다가 딱 박아 놓으니까요. 그리고 왜 내신 체크인지도 설명을 다 해드려요. 어떤 이유 때문에 다른 것보다 더 잘 나오는지 이런 부분도 설명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잘 필기해 놓으시면 쓸 데가 많겠죠. 특히나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요 했을 때 공부할 시간 없는데 진짜 나오는 것만 속속속 골라서 복습하고 싶은데 하면 개념원리 펴. 내신 체크 체크해놨던 거 별표 쳤던 거 싹 다시 풀어봐. 몇 개 안 될 거야. 그러면은 금방 한 바퀴를 돌릴 수 있겠죠. 짧은 시간 안에 전체적인 복습을 제일 중요한 문제로만 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게다가 이번 교육과정에서 선생님이 새롭게 좀 여러분들 위해서 추가해 놓은 게 하나 있어요. 수능 체크입니다. 수능 체크. 이게 수능 대비를 위해서 선생님 강좌를 듣는 학생들도 되게 많아서 그 학생들을 선생님도 그냥 둘 수 없죠. 도움을 또 드려야죠.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나 수능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 평가원이 좋아하는 개념이 들어간 문제들, 이런 문제들만 따로따로 선생님이 또 모아서 수능 체크 필기도 같이 해드립니다. 물론 선생님 저는 아직 수능까지는 좀 멀었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이제 저학년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학교 선생님들은 누구보다 수능이 중요한 걸 알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수능 출제 문제는 내신에 굉장히 자주 출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수능 체크다 그러면 내신 체크랑 연결되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잘 참고하면서 문제풀이에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선생님의 강의를 따라오셔야 될까요? 목차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확률과 통계라는 요 책은 확률 파트, 경우의 수와 확률을 합쳐서 확률 파트라고 하고 통계 파트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경우의 수와 확률 파트에서 배웠던 내용이 혹시 통계에 연결되나요? 아니면 완전 생판 다른 내용인가요? 헷갈릴까봐 완전히 쭉 스토리텔링 하듯이 연결됩니다. 경우의 수에서 배운 내용을 그대로 다 써먹으면서 확률로 넘어가고요. 확률에서 배웠던 내용 정말로 빠짐없이 다 써먹으면서 통계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 있는 건 선생님 제가 개념 정리 앞쪽 단원부터 탄탄하게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뒤로 갈수록 탄력을 받을 거야. 왜냐면 그 탄탄하게 잘 된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내용을 그 위에다가 쌓아 올리는 거라서 더 속도가 빨라질 수 있거든. 하지만 장점 말고 단점도 있을 수 있지. 선생님 저 개념원리 공부하는데 경우의 수 공부하는데 경우의 수 너무 어려워요. 이거 어떡하죠? 그냥 빨리 확률로 넘어갈까요? 안 돼. 그 확률에서 진짜 큰일 나요. 왜냐면은 경우의 수 내용이 그대로 확률에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막힌 게 있어? 여기서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여러분 개개인의 입장에서 장점이 될지 단점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장점이 됐으면 좋겠잖아.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개념 설명할 때 그 교재에 있는 내용보다도 더 자세하게 혹은 더 간편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선생님이 잘 풀어서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개념에서 막히면은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선생님이 특히나 신경을 많이 써서 수업을 해드릴 거니까 좀 믿고 따라오시면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이건 어떻게 보면 좀 꿀팁이 될 수 있는데 확률 계통인 있잖아. 확률 파트는 통계 파트랑 특징이 있는데 정반대의 특징이 있어. 확률 파트는 있잖아. 경우의 수 확률 파트는 개념이 쉬워. 개념이 쉬워. 그래서 개념이 실제로 개념 정리된 거 보면 한 줄, 두 줄, 끝! 막 이래요. 그런데 문제를 풀면 또 신세계야. 이상하다. 개념은 쉬운데 문제는 이거 왜 이렇게 좀 어렵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해야 되냐? 개념 공부하면서 자만하시면 안 돼요. 왜냐? 문제에서 탈탈 털릴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문제풀이까지 긴장감을 가지고 오케이, 이게 언제 어려워질지 몰라. 그러니까 나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그 생각을 가지고 쭉 한 단원 한 단원 조심스럽게 끝내셔야 돼요. 오케이? 개념은 쉽다? 문제는 좀 어려운 편이다. 근데 통계는 어때? 정반대예요. 개념은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쉽습니다. 그래서 개념 공부하면서는 선생님도 개념이 좀 어렵게 느꼈어가지고 그때 수학 감을 잘 잡지 못했을 때는 막 통계 개념 막 3번 돌리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을 때 막 이제 좀 알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말 꼼꼼하게 잘 다지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개념이 어렵지만 좀 버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개념을 좀 내가 이해한 것 같아? 그러면 문제는 너무 쉬워져요. 문제는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개념 공부하면서 어렵다고 쉽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어? 쉽게 포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거 포기 안 하고 조금만 더 버티면 문제풀이는 너무 쉬울 거거든. 그걸 겪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통계 파트에서는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선생님이 예측합니다. 여러분도 미리 염두에 두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선생님이랑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아.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선생님 강좌 그냥 들으면 돼요? 그냥 앞쪽부터 그냥 듣고 그냥 문제 그냥 풀면 돼요? 물론 전부 다 듣고 문제 전부 다 풀면 됩니다. 되는데 좀 더 팁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꼭 개념 공부하면서 2바퀴를 돌리겠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2바퀴 돌리는 거 귀찮지. 근데 온전한 2바퀴는 아니야. 첫 번째는 그래도 완벽하게 빠지는 거 없이 돌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돌렸어요. 완벽하게 빠지는 거 없이 돌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확인 체크에 뭐 필수 예제에 연습 문제에 개념은 전부 다 선생님이랑 쭉 호흡을 같이 하면서 끝까지 잘 따라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게 확통이구나 하고 느낌이 확 잡힐 거야. 한 번만 잘 따라와도. 여러 번 돌릴 필요 없어. 근데 이게 아무래도 확통도 수능 직접 출제 범위이고 이게 또 1학년 때 배우는 것도 아니고 2, 3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다 보니까 분명히 어려운 내용들 그리고 여러 가지 공식들이 막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쭉 공부하고 넘어간 다음에 다음 단원 하다 보면 또 가물가물해질 수밖에 없어. 이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그 부분을 피할 수는 없을 거야.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야 돼요. 2번째, 어려웠던 까먹은 단원 위주로 다시 한번 좀 쪽집게처럼 딱딱딱딱 집어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이 좀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 그러면 개념 강의 다 다시 들어요? 헷갈렸던 부분?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연습 문제에서 선생님이 내신 체크, 수능 체크, 체크해줬던 문제, 그 문제들이 핵심이니까 그것들만 쏙쏙 골라서 한번 풀어보는 거지. 만약에 막혀. 그러면은 그 부분 다시 들어야 되는 게 맞으니까. 개념 정리를 다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만 좀 개념 정리하면서 빠르게. 빨랐죠? 빠르게 한 바퀴를 더 돌리시면 그러면 선생님이 장담하는데 약속하는데 확통, 자신감 확 붙어서 4점짜리고 뭐 그냥 싹싹 술술 풀릴 겁니다. 선생님이 유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확통에서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개념이 잘 정리가 돼 있잖아?
유일하게 수학에서 개념 정리만 튼튼하게 잘 돼 있는데요 했을 때 킬러, 준킬러 할 거 없이 그냥 다 풀어 제껴버릴 수 있는 과목은 확통이야. 그러니까 개념 공부가 그만큼 비중이 크고 확통 공부에서 제일 핵심이다. 제일 핵심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욕심을 가지고 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아, 내가 개념만 끝내지만 이 개념을 끝냄으로써 차소쌤 말대로 나 준킬러 킬러까지 충분히 손댈 수 있을 만한 레벨까지 한 방에 올라가 버리겠다. 충분히 가능해.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그리고 잘 마음가짐 정리하신 다음에 1강에서 만나는 걸로 할게요. 안녕.